시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차를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 분석, 두 번째 타겟 분석, 세 번째 컨셉 도출, 네 번째 서비스 전략 재현, 다섯 번째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분석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 간의 접촉을 꺼려하게 되면서 언택트 시대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언택트 시대를 넘어서 온택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온택트란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이용한 외부와의 연결을 뜻하는 온이라는 개념이 합쳐져 만든 개념으로서 온택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택트 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온택트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는 화상회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 및 회사에서도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 채용 절차에 AI 면접을 넣는 등 온라인을 통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줌을 사용하는 세대라는 줌어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상회의를 이용하는 앱인 줌의 매출을 보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화상회의가 일상화되고 있고, 앞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온라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택트는 비대면으로 소비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품업, 유통업, 의류업 등 다양한 곳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이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이러한 온라인을 이용한 소통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내고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온택트 영업 사례입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온라인에서 고객의 동의를 통해 각종 상품 가입 내용 확인 후 맞춤형 상품 설계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에서도 자체 플랫폼 라이브톡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상 재무 설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락된 고객 서류 및 자필 서명 등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험회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해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해약금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약 7%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 종류별 해약 실태 자료에서 계약 유지 기간을 보면 전체 평균 5년으로 약 5년 정도 계약을 유지하고 해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 해약 사유를 보면 경제사정이 44%에 달하는 큰 비율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해약이 늘어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보험 해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타겟 분석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단계점터, 헬로마켓.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중고거래 서비스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스마트폰 전체 이용자 4,050만 명 중 1,090만 명이 중고거래 앱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6.9%에 달하는 비율로서 매우 많은 사람이 중고거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1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당근마켓은 전자상거래 순위 2위를 하는 등 많은 사람이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은 2019년 6월에는 11위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면서 2020년 6월에는 2위에 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근마켓은 매월 10%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 추이도 2020년 1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20년 9월에는 1,151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물건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구경을 함으로써 아이쇼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버리게 되는 물건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필요한 물건을 싸게 얻을 수 있으므로 거래자의 윈윈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중고거래를 통해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통의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거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와 같이 중고거래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상품에 비해서는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택배 배송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셉 도출입니다. 저는 크게 상황 분석 문제점을 통해서 전략을 설정하였는데요. 먼저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보험회사의 대면 영업이 감소하였고 비대면 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험 소비자는 대면 영업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소비자의 앱 사용 증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 해약 감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저는 보험회사의 앱을 이용하여 보험 상품을 중고로 비대면 거래하는 서비스를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서비스는 바톤터치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름을 바톤터치 서비스라고 지은 이유는 바톤터치란 이어달리기를 할 때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줌으로써 달리기를 이어지게 하는데요. 보험을 해약하고 싶은 고객이 그 다음 고객에게 중고로 판매를 함으로써 계약이 이어지게 한다는 의미로 바톤터치 서비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전략 재현입니다. 바톤터치 서비스를 간단히 말하자면 보험회사의 앱을 통해 보험 상품을 중고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보험을 해약하고 싶은 고객은 앱을 이용하여 판매 신청을 합니다. 2단계는 보험을 기존 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은 고객은 중고로 보험 가입을 합니다. 3단계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구매자의 인수 여부가 결정이 되면 보험 상품 중고거래가 성립하게 됩니다. 먼저 판매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자의 대상은 보험을 가입한 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는 등 보험을 해약하고자 하는 고객 중 중고 판매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또한 판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판매 조건은 보험 기간이 장기인 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기간이 단기이거나 보험료 납입을 조금 한 뒤에 판매를 한다면 중고 거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적을 거라 생각을 하여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절차입니다. 판매자는 보험회사의 앱을 이용하여 중고 판매 신청을 합니다. 이때 원하는 판매 기간을 설정합니다. 판매 신청 후에 보험회사의 승인이 나면 중고거래가 성립되어 판매금을 받습니다. 만약 판매 기간이 지난 뒤 중고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판매자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점은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성립 후에 후기를 작성한다든지 공유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중고거래 성립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되기 전까지는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매자입니다. 구매자의 대상은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늦게 보험 가입을 하는 고객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을 할 때 같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은 고객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매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매 조건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보험 가입 심사 기준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로 보험 가입이 된다면
구매자의 위험률 등을 재조정한 뒤 추후 남아있는 보험료 납입 기간만큼 재조정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로 구매한 보험을 만약에 해약하게 된다면 기간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돌려받는 등 해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중고로 구매하기 전에 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앱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중고구매 신청을 합니다. 이때 구매자는 상품 목록을 보며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신청하거나 어려울 경우 실시간 상담을 통해 보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신청 후 보험회사가 구매자의 조건을 확인 뒤 인수 승인이 되면 중고거래가 성립이 되며 가입이 됩니다. 구매자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점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같은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해약 환급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므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실시간 상담과 간편한 신청으로 구매자의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 목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로 중고거래 성립 후에 후기 작성 또는 공유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받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계약 해약에 대한 손해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을 구매하기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앱을 통해 중고 보험 가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에 대한 즉각적인 실시간 상담을 통해 비대면 소통의 불편함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 상품 이용 후기, 중고거래 후기 등을 이용해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판매 가능한 보험 상품을 정해야 하며 보험 판매 조건 및 구매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결정으로 중고거래가 성립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인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를 한 고객에게는 소정의 혜택을 지급합니다. 또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앱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 설계를 합니다. 고객 유치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장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디지털 영업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영업이 가능해지며 온라인 마케팅 효과로 인한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신세대 유치를 위한 신상품 개발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가 개선되고 홍보 효과와 보험 인식이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의 앱 사용의 숙련도와 비대면 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이용자가 많아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과정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판매자 A는 사람건강보험 보험료 납입 20년 중 10년 납입 후 해약을 원합니다. 구매자 B는 사람건강보험 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 A는 보험회사 C의 앱을 이용해서 해약 신청을 합니다. 구매자 B도 마찬가지로 앱을 이용해서 구매 신청을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A와 B의 조건을 충족한 걸 확인하고 B의 보험 가입 인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고거래가 성립이 되며 보험회사는 판매자 A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구매자 B에게 추후 납입할 보험료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구매자 B는 중고로 보험 구매를 한 뒤 10년 보험료 납입을 하면 됩니다. 예상되는 이용 후기입니다. 판매자는 기존에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보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앱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구매자입니다. 저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고거래 후기를 남기고 포인트를 받아 다른 보험 상품 가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람건강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고 고객들의 앱 이용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가입률이 상승하였고 고객들의 생생한 후기로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고객과 보험회사 모두 윈윈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이미지가 제고되며 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활발한 홍보 효과와 앱 사용 증가로 신규 고객이 유치되고 2030 세대가 증가할 것입니다. 앱 사용률 증가 및 보험 상품 구매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들으면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계약의 전환을 굉장히 좀 독려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내용을 듣고 피보험자 전환 계약 제도를 의무화를 했을 때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좀 당황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윈윈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 좋은 점은 얘기하셨어요. 뭐 비대면 거래도 계약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 이걸 하려면 상당히 많은 초기 시스템 지원 및 제도 도입 비용이 있을 거고 실제로 신계약을 받는 것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은 더 적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제 계약을 선량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어떤 제도나 어떤 걸 보완했을 때 이런 제도를 뭐 단순히 고객이 좋아한다를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하시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낸 게 이제 디지털 영업이 이제 활발히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의 앱을 통해서 거래가 잘 돼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증가시키려면 약간 중고거래 서비스랑 같이 이렇게 약간 색다른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좀 증가한다면 보험회사에서도 앱을 이용해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신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 나갈 것이고 약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에서 저와 똑같은 연령의 사람이 저와 똑같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매칭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그래도 비슷한 연령대에서 그 구매자의 그 위험률을 다시 재조정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규에 유치하는 것이 이 전매 제도나 혹은 뭐 계약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비용이 싸게 먹힐 것 같거든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 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보험료를 더 싸게 가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신규 계약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도덕적 위태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망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매제도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다 허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되면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그 개념 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 같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점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주변에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앞에 심사위원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분의 의견 좀 들어봤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참 참신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요즘 그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기존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러니까 혹시 그 준비하실 때 뭐 국내외 사례나 다른 데서 이렇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잖아요. 뭐 내 통장을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거든요, 보험도.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당근이나 이런 트렌드는 다 해외에서 뭔가 사례를 갖고 다시 한국형으로 다시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발표자께서 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이제 국내외에 또 어디 있는지 그럼 혹시 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전매제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사망보험을 들었으면은 제 그 목숨을 다른 사람, 제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도덕적으로 사기도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해약하는 사람이 이제 사망보험 들었으면은 거기서 해약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 혹시 심사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예, 우리 저기 패널 우리 관람단에서 혹시 없나요? 없어요? 아니, 남겨주님이 한번 예, 조각하게 되면 더 저기 이거 좀 살짝 너무 얼어붙어 있고 이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우리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응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아이디어고 특히 이 개념을 바톤 터치라는 저 브랜딩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절묘하게 네이밍을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한 말 더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면 이럴 때 잘하시면 점수가 더 올라가십니다. 없으니까 다음 팀으로 바톤 터치 할까요? 발표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